안녕하십니까. 라바볼 초대석의 루키더 바스켓 박상혁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최초로 일본 B리그에서 활약했던 신슈 브레이브 워리어스 양재민 선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한국 농구 팬들한테 한 말씀, 인사 한 말씀. 안녕하세요. 지금 일본에서 농구 선수로 뛰고 있는 양재민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일본 프로농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신데, 자, 일단 최근 근황은 어떻게 되셨나요? 언제 입국하셨나요, 한국에는? 제가 2주 전에 이제 시즌 끝나고 입국해서 자가격리 마치고 네. 저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음. 격리 해제돼서 여행 부산으로 잠깐 갔다 왔다가 이제 훈련 다시 돌입했습니다. 일단 한국 선수 최초로 아시아 쿼터 선수로 B리그에 입단했습니다. 일단 어떤 과정을 사실 그 전까지 참 한국이 한국과 일본이 가까우면서 먼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뭐 B리그에 있다는 건 아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선수가 돼서 B리그 가는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어떻게 좀 알게 됐고 어떻게 가게 되셨는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이제 제가 연세대학교를 나와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네. 2년 동안 주니어 컬리지에서 생활을 보냈어요. 보내고 이제 여러 군데에서 디비전 오퍼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좀 진행이 계속 됐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좀 터지면서 진행이 좀 딜레이가 됐고 그 동시에 이제 일본 팀에서도 접촉이 좀 와가지고 근데 일본 팀은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더 지체할 수가 없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에이전트랑도 얘기를 해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좀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됐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프로리그는 B리그가 처음. 그렇죠. 처음이죠. 네. 처음. 어땠었나요? 그 전까지 계속 어쨌든 대학팀이 아마 쪽에 계셨잖아요. 학교팀에 있다가 이제 프로를 처음 가셨는데 뭐가 제일 다르던가요? 확실히 아마랑은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고 저도 만만하게 봤던 것도 있고 또 B리그에 가서 뭐 잘해서 뭐 큰 그림은 그렸었지만 네. 예상대로 안 됐던 부분도 되게 많았고 또 제가 여태까지 배웠던 농구랑은 완전 달랐고 이래서 사람들이 뭐 빨리 얼리로 나와야 된다 이런 소리도 그때 공감이 됐고 되게 많은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약간 아마와 프로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한국에서도 하셨고 네, 스페인, 네. 미국, 일본까지 4개국에서 농구를 하셨어요. 그 각 나라마다 그래도 그 팀마다 뭐 훈련 방식이나 환경 문화 뭐 좀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일단 제가 이제 스페인은 고등학교 2학년 초반에 네. 혼자 이제 가게 됐는데 뭐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한 1년 정도 보냈어요. 보내면서 거기서 느꼈던 거는 조금 자율적인 것보다는 팀 운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또 자율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걸 그때 처음 느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던 주니어 컬리지 특성상 되게 경쟁이 치열했어요. 경쟁이 치열하고 뭐 하루하루 생활이 진짜로 그냥 경쟁 그 자체였어요. 그 자체였기 때문에 또 훈련도 되게 너무 힘들었고 예. 좀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경쟁할 상황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돌고 돌아서 일본까지 가셨어요. 이게 근데 사실 첫 시즌이 사실 좀 성공적으로 보냈다고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록이 일단 제가 찾아보니까 38경기에서 스타팅 출전은 없었고 경기당 평균 9분 1초 출전이 2.7점, 1.6 리바운드, 0.3 어시스트 이랬거든요. 이게 뭐가 좀 이게 어려웠을까요? 저는 되게 큰 꿈을 안고 왔고 지금도 큰 꿈이 있어요. 큰 꿈이 있고 가자마자 되게 잘하고 싶고 네. 좀 좋은 활약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서 그만큼 출전 시간을 못 받았을 때 실망감도 컸고 제가 부족했다는 걸 느꼈을 때도 되게 실망감이 더 배로 느껴졌었는데 일단 뭐 냉정히 봤을 때는 저는 신인이었어요. 그렇죠. 팀한테 신인이었고 그것도 해외에서 온 신인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시즌 중에 합류를 했고 트레이닝 캠프를 같이 안 보냈고 이런 모든 환경들이 감독 코칭 스태프가 저를 믿을 수 없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래도 출전을 하고 그래도 2.7점이라는 조금 기록이라도 만들었다는 거는 저는 성공했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은 첫 적응. 그렇죠. 신인이 일단 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뭐 만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사실 뭐 정말 아니다 싶으면
돌아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그런 게 원동력이 있을까요? 혼자 지냈어요. 제가 일본에 혼자 지냈는데 시합을 못 뛰거나 좀 잘 안 됐을 때 집에 들어왔을 때 생각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한국에서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옆에 보면서 좋아하는 음식들 먹으면서 지낼 수 있을 텐데 뭐하러 계속 스페인 갔다 미국 갔다 일본 갔다 이렇게 힘들게 생활을 하나 라고 자괴감에 빠지는 시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돌아오면 딱 거기까지인 선수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제 스스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찬호 선수 네. 그 영상도 자주 봤고 뭐 박지성 선수 다큐멘터리도 자주 봤고 이랬는데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 마이너리그에서 힘들다고 돌아왔으면 그 정도의 선수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도 여기서 포기하면 딱 여기까지인 선수까지밖에 안 될까 봐 걱정이 많아서 더 열심히 버티자. 언젠간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리그 후반기죠. 4월 4일 그 입단전이었던 홋카이도전에서 네. 최고의 인생 경기를 일단 B리그에서는 그 B리그. 인생 경기를 펼쳤어요. 이때가 보니까 22분 48초 출전 시간도 제일 많고 3점 슛 3개 포함해 19점, 7리바운드, 3 어시스트, 1스틸. 3점 슛 성공률은 무려 42.9%. 필드골 성공 57.1%. 이날 뭐 거의 뭐 슈퍼스타였는데 이날은 어떻게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확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시즌 후반기에 네. 저는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항상 준비하고 있었고 에이전트도 항상 준비해라. 프로는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니까. 네, 그러면서 주전 선수 한 명이 좀 부상을 당하면서 로테이션 자리가 조금 비었고 오사키 유타. 네. 예. 그러니까 조금씩 출전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다가 홋카이도전에서 좀 잘 풀리는 거예요. 원래 리듬도 좀 생기고 여태까지 준비했던 것도 조금씩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감독도 저를 계속 기용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슴 속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잘하니까 계속 믿고 기용해줬던 거죠. 그 경기 끝나고는 감독님이 참 거의 처음으로 칭찬도 해줬다고 그러던데. 저 보통 칭찬을 잘 안 하시고 뭐 제가 어떤 잘했던 플레이를 하더라도 뭐 말씀을 잘 안 하세요. 되게 경기에 관한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데 미팅을 하고 라커룸에 다 모이더니 선수들 앞에서 오늘 경기하는 거 되게 잘 보고 즐거웠다고 자기도 벤치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길래 되게 조금 흐뭇하고 좀 마음고생했던 게 조금은 네, 덜어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시즌 끝나고 일본 쪽 뉴스 찾아보니까 카즈이사 감독님도 이제 신주구단 재계약을 했다고 들었어요. 이제 일본은 이게 한국처럼 뭐 몇 년 계약인지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기사가 항상 수년간 계약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단 그 시즌 종료 후에 그 한국 오기 전에 뭐 감독님하고 구단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신 게 있나요? 다음 시즌에 대해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 재계약 여부는 감독이랑 항상 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즌 끝나고 감독이랑 출국하기 하루 전날에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지면서 한 3-4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뭐 안 뛰었던 출전 시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목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감독님이 갖고 있는 저에 대한 플랜에 대해서도 들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서 저에 대해서 또 좋은 좀 플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지금 좋게 생각하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아직 어떤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지만 일단 양재민 선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본에 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번 연도 KBL 드래프트 나오는 선수들이 제 동기들이고 또 저랑 같이 청소년 대표팀을 어릴 때부터 했던 친구들이라 프로에 가면 KBL을 만약에 간다면 그 선수들이랑 같이 시작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 리그에서 뛰었고 또 일본 리그가 되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일본 리그를 되게 수준도 많이 높아지고 되게 환경도 되게 좋다고 선수들이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고 되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정답이 없는 길이니까 계속 생각하고 좀 선택을 할 뿐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생활에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훈련 스타일이 한국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뭐 일단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말이나 가끔 수요일에 경기가 있고 훈련은 뭐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이 시스템이? 일단 평일에는요. 네. 일주일에 3번 웨이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각자 선수들이 오전에 가능한 시간에 가서 트레이너랑 훈련을 하고요. 오후에는 훈련이 이제 3시 시작이면 1시까지 모여요. 1시까지 모여서 한 1시간 정도 이제 비디오 미팅을 해요. 상대팀 선수들 분석하고 전술 분석하고 그리고 3시부터 팀 훈련 들어가서 한 5시 정도까지 하고 각자 나가서 슈팅 쏘고 집에 와서 이제 각자 여가 생활 보내고. 요거는 시즌 때 같고 비시즌은 제가 아, 비시즌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시즌 때 생각보다 시즌인데도 약간 좀 저희 기준으로 듣기에는 되게 좀 여유가 있는 그렇죠. 한국과 비교. 그러니까 한국도 좀 최근에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약간 좀 한국은 좀 그렇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훈련하고. 그런 건 없어요. 되게 일본이 지금 그 외국에서 오는 감독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좀 약간, 스타일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프리하면서도 그 안에서 이제 각자 책임을 지는.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양준 선수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여가 시간 주어줘도 좀 조급하기도 하고 빨리 적으니까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좀 어땠었나요 처음에는? 거기 살았죠. 체육관에 살았죠. 체육관이 3시 시작이면 저는 뭐 1시, 12시 반에 가서 체육관에 감독 일부러 옆에 있는데 사다리 펼쳐서 사다리 스텝 연습하고 예. 슈팅 연습하고 뭐 그러면서 일부러 더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네, 열심히 하는 인상을 심어주고 싶어서. 근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뭐 어느 나라 감독이든 뭐 자기 앞에 선수가 훈련 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안 좋게 보겠습니까? 전술이 되게 많아서 예. 프로다 보니까 전술이 많아야죠. 많고 근데 전술이 많은데 또 상대팀에 따라 또 전술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그랬는데 항상 공책 들고 다니면서 구석에서 적고 그냥 농구 연습한 것처럼 네.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보통 일본 구단들은 시즌 끝나면 팬들하고 같이 무슨 사인회 비슷하게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슈도 했나요? 저희도 원래 스케줄이 쫙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스폰서 파티도 취소되고 팬이랑 취소해서 그 출국하기 하루 전날 체육관에 다 어린 선수들 갔더니 모든 전 스태프가 나와가지고 체육관에 사인할 것들이 2시간을 이렇게 하면서 사인하면서 다녔어요. 2시간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네, 이걸 다 이제 돈 내고 선물로. 팔고 이러려고. 이야, 그랬군요. 아니 그러면 거기서 어떤 팬이라고 딱 뭐 직접 하고 이런 것도 없겠네요. 같이 사진 찍고 이런 것도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게 좀 아쉽죠. 아쉽죠. 아니면 양에서 뭐 개인 SNS나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이 다 발달됐으니까 팔로우를 한다든지 뭐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는 이런 건 없었나요? 너무 많이 와요. 너무 많이 와서 다 일일이 답장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일본말 못해서. 일본말로 오나요? 근데 팬분들이 그 경기장에 가면 그 이름 플랜카드라고 하나 그거를 한글로 다 만들어 오세요. 양재민이라고? 양재민 사진 다 해서 항상 만들어 오셔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야. 그러면 진짜 좀 뭔가 해외지만 더 색다르면서 좋았겠네요. 익숙한 국내보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휴가 보내신다면 어쨌든 다음 시즌은 일본을 가든 아니면 다른 데를 가든 어디든 가서 이제 선수로서 계속 하실 거잖아요. 어떻게 좀 2년 프로로 어디든 프로를 갈 것 같은데 뭐 프로로서 2년 차를 맞는 각오라 그럴까요? 뭐 주변에서 이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뭐 많이 방황한다. 해외에서 방황한다. 뭐 잘 시합도 못 뛰고 뭐 농구 실력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뭐 경각심을 갖고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고 있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맞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고 이걸 좀 더 열심히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제가 노력했던 거에 결실을 맺을 순간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듣지만 좀 더 제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모습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오늘 좀 쉬러 오셨는데 격리 끝나자마자 저희 집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한국에서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되실 것 같은데 뭐 있는 동안 저기 뭐 즐길 거 좀 즐기시고 푹 쉬시다가 훈련 잘하시고 뭐 일본이든 어디든 가셔서 좋은 활약 펼치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